다음 이야기는 단 한 번의 클릭이 어떻게 평생 쌓아 올린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을 해왔다고 믿었던 한 남성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져 전 재산과 가족, 그리고 존엄까지 잃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피해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알람이 울릴 이유도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할 필요도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반복해온 생활 리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성호, 63,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전무로 퇴임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퇴임식은 화려했습니다. 대강당 앞줄에는 회장과 사장단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후배 임원들과 실장급 간부들이 빽빽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최근까지의 경력이 영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박성호 전무님은 위기 때마다 회사를 살려낸 분입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박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배 임원 하나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전무님 같은 분은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박성호의 가슴에는 묘한 열기가 차올랐습니다. 자부심, 성취감, 그리고 끝까지 존경받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뒤 그는 회사 건물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오르내리던 회전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나는 더 이상 전무가 아니야. 그러나 씁쓸함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성호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노후 자산 정리. 엑셀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6억 7천만 원, 임원 장기성 과급 적립금 7억 5천만 원, 상장 주식 및 펀드 13억 9천만 원, 강남 아파트 시가 약 18억 원, 현금 및 예금 3억 4천만 원, 총합 약 49억 5천만 원. 박성호는 안경을 벗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지. 숫자는 과장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임원으로서의 경력, 부동산 상승 시기,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아내 김은정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또 자산 정리야? 박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놓여. 김은정은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노후 정말 괜찮은 거죠? 박성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여유 있어.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대출도 없고 연금도 둘 다 나오고 의료비랑 간병비까지 다 계산했어. 그는 재무 담당 임원답게 노후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돌려본 사람이었습니다. 80세, 85세, 90세까지의 지출 그래프를 보며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가 아니다. 그 생각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박성호는 평일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낮 뉴스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 문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부고 이재만 님 별세. 박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만 선배가? 이재만은 그보다 3살 위의 선배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30년 넘게 함께 일했고 박성호가 임원 초기에 흔들릴 때 술잔을 기울이며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성호야, 임원은 실력보다 버티는 힘이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 부고장 확인 링크 클릭. 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보내지. 종이 부고장은 본 지가 언제였더라. 그는 자연스럽게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부고장이 열렸습니다. 고인의 사진, 장례 일정, 조문 안내, 계좌 정보까지 너무도 그럴듯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만 선배도 이렇게 가는구나. 나도 이제 정말 인생 이막이네. 그는 그 순간까지도 그 클릭 하나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고 박성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은퇴자의 여유와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지. 그 말은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직전의 마지막 안도였습니다. 그 전화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17분. 박성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접고 물을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2-3470-라는 번호가 떴습니다. 요즘 또 무슨 광고 전화야? 그는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박성호입니다. 잠시의 침묵 뒤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성호님 본인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 김도현 검사입니다. 박성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상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본 통화는 녹취되고 있으며 현재 박성호님 명의 계좌가 대규모 불법 자금 흐름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박성호는 순간 웃음을 흘릴 뻔했습니다. 검사님,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박성호님,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42분 은행에서 3천만 원 이체 내역 있으시죠? 박성호의 말이 끊겼습니다. 있습니다. 그 돈이 현재 해외 도박 자금 세탁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그건 제 개인 자금입니다. 상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성호님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 말에 박성호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참고인 아직은 문제 없다는 거군. 하지만 상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박성호님 명의 전 계좌가 즉시 동결될 수 있습니다. 박성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사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박성호의 일상은 전화에 지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성호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급합니다. 조직이 박성호님을 자금 운반책으로 몰고 가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박성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아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준다, 막아준다, 협조하면 안전하다. 어느 순간부터 박성호는 스스로를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다. 너무 디테일하다.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상대는 그의 퇴임 시기, 직책, 심지어 부인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은정 여사분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박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절대 알리시면 안 됩니다. 검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순간 수사 기밀 유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된 공간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검사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성호님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호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보호 계좌요? 네.
검찰이 관리하는 임시 계좌입니다. 박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검사님, 제가 평생 재무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계좌는? 박성호님, 상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검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성호님 명의로 계좌 접근 시도가 수십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얼마를 옮기면 됩니까? 우선 5억 원만 이동하시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을 켰습니다. 검사는 실시간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체 버튼 누르시고요. 메모란에는 아무것도 적지 마십시오. 이체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성호는 이상하게도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호님,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악화됐다고요? 해외 조직이 박성호님을 공범으로 지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3번의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10억, 7억, 3억. 이체가 끝날 때마다 상대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박성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임 후 정리할 게 좀 많아서 그래. 그 거짓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박성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잠겨 있었습니다. 검사님, 이게 정말 끝이 맞습니까? 상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말이죠? 박성호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말에 박성호는 마지막 남은 자금까지 이체했습니다. 이체 완료. 그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틱탁. 박성호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설마. 그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사기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추락의 입구라는 사실을. 전화가 끊긴 뒤에도 박성호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미 통화 종료음은 사라졌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검사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박성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화면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소파에서 창가로, 창가에서 식탁으로.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너무 치밀했어. 이렇게까지 준비된 사기일 리가 없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을 켰습니다. 잔액 조회. 로딩이 끝나자 화면에 뜬 숫자는 단 하나였습니다. 0원. 그 순간 박성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소리는 나왔지만 의미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전부 없어졌다. 그날 밤 박성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체 화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박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휴대전화 원격 제어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비폰입니다. 통화, 문자, 화면까지 전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호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럼 그 검사도? 사칭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멍청했습니까? 경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금융감독원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진짜일지도 몰라. 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님, 현재 사기 피해 접수 확인됐습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현재 해커 조직이 박성호님을 고액자산가 표적군으로 분류해 부동산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제 아파트는? 아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는 낮게 말했습니다. 선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조치입니까? 대출을 먼저 실행해 자금을 분산시키고 저희가 관리하는 차단 계좌로 옮기면 해커 접근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미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강남 아파트까지 잃게 됩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박성호는 은행을 전전했습니다. 신용도는 매우 좋으시네요. 은행 직원의 말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신용 대출 3억 원, 부동산 담보 대출 7억 원.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것만 막으면 끝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지시는 바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즉시 이체하십시오. 박성호는 말을 잃은 채 또다시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그리고 또다시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에 돌아온 박성호는 아내 김은정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출까지 받았어. 아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까지 위험하게 만든 거야? 아들 박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이에요. 그 말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처분되었고 대출을 갚고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밤마다 그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지 못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한 번의 클릭에서 시작되어 대출 서류 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성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은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작은 원룸에 불을 켭니다. 탁자 위에는 작업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구김이 가지 않도록 전날 밤 미리 개어둔 옷입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잠시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는 예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 그는 지금 건물관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계단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알아보지 않을까 고개를 숙이던 날도 있었고 전무 시절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두려워 숨을 죽이던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원래 이런 일 오래 하셨어요? 박성호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은 날 그는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금액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 김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달 만에 통화였습니다. 은정아 잘 지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목소리 많이 달라졌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일하고 있어. 바닥부터. 그녀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당신한테는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통화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짧은 안부, 날씨 이야기, 병원 검진 결과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 아들 박준호와의 관계도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려는 건 존중해요. 그 한마디에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는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 위로 올라가겠다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생기고 증명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그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오늘 할 일을 성실히 끝낼 것,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 것,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하루를 살 것. 어느 날 퇴근길 그는 해가 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구나.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실수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오늘도 내일을 준비합니다. 느리지만 정직하게. 욕심 대신 희망을 품고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번의 부주의한 클릭에서 시작되어 평생 쌓아 올린 성공과 자산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무너졌던 한 남자의 인생을 따라간 기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대기업 임원 박성호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보이지 않는 범죄 앞에서 예외가 아니었고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바닥부터 일어나 욕심을 내려놓고 성실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경고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으며 지식과 경험, 사회적 지위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해야 할 순간에 혼자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자산 이전이나 대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